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탐정에서는 언제쯤 밝은 사건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네. 언제쯤 한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쯤에 한번 밝은 사건, 좋은 일 가지고 탐정 한번 해봐요. 아, 가능한가요? 아이디어 좀 네. 짜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너무 우울한 사건이어서 군대 얘기예요? 네,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 거북스러워요. 네, 거북스러워요.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군대 내 대소변 가혹행위 사건.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도 이게 지금 2019년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가? 옛날 70년대 사건 재조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던데 네. 일병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가혹행위 내용도 참 충격적이고 심각합니다만,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대 동기예요. 예. 네, 입대 동기, 같은 계급인 입대 동기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건 알 수 없죠. 네, 왜냐하면 심각한 군대 내 가혹행위들은 많이 있었고, 또 그동안 저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지 못한, 확인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약간 좀 무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사건을 다루느냐?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70년대 80년대가 아니고 2019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99년에 이제 군생활 했거든요. 예, 예. 강원도에서 했는데 20년이 그때부터도 20년이 지났어요. 맞아요. 네. 특히 저뿐 아니라 훨씬 더 전에 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고, 특히 군의 자녀분의 많은 부모들 있잖아요. 예, 예. 네, 분노하고 그리고 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들어가 보죠.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에서요, A 일병이 동기인 B 일병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일로 군 현병대에 구속된 일인데요. 예. 사건이 알려진 건 최근이지만 발생한 건 이미 올해 4월 초였어요. 예. 같은 부대 소속의 그 동기와 함께 외박을 나간 다음에 이 모텔 방 안에서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한 겁니다. 특히 성기 부분까지 여러 차례 때린 그 혐의를 받고 있죠. 가해자가 한 명이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구속된 건 입대 동기 A 일병 1명인데요. 하지만 같은 계급이지만 조금 일찍 입대한 또 다른 일병 2명도 현재 가해자로 지목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선임병 2명과 동기 1명이 가해자. 네. 이들은 이제 이 피해를 입은 B 일병이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서 얼굴, 가슴 등을 때렸습니다. 또 볼펜으로 허벅지 찔러서 상해를 입혔고요. 심지어 성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치면서 이런 폭행행위를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 이 B 일병이 고환염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B 일병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따라하라고 시켰어요. 뭐라고요? 내 부모가 교통사고 당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따라해라. 이런 말을 시키고요. 또 스마트폰을 부수기도 하고, 또 봉급을 갈취한 정황도 월급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취를 했어요. 그렇죠. 지난달 초에요. 이 피해를 입은 이 B 일병이 하루에 수만 원, 또 하루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병영 내 마트, 예전만 돈 PX죠. 네. 여기에서 쓰는 등 씀씀이가 컸어요. 월급이 지금 30만 원대거든요. 그러네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부대에서 조사를 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병사의 진술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이에 이 가해자들이요. 아니 잠깐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씀씀이가 커서 네.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씀씀이가 근데 알고 보니 부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조사했는데, 조사하다 보면 피해 입은 사람이 너 이거 뭐 이상한데? 누구한테 뭐 강요당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쓴 거야? 어떻게 생긴 돈이야? 물어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병사의 진술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 일병한테 필요한 걸 사와라 뭐 이런 식으로 갈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일병의 씀씀이가 컸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수사 진행 중입니다. 돈을 뺏어서 자기들이 쓴 게 아니라 B한테 네 돈으로 사와, 이거 사와, 저거 사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졌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대범하게도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했는데요. 거짓말을 부탁하는데요. 예. 이 비일병의 가족에게 전화한 겁니다. 예. 형이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부대에서 이 금전 사건 조사 진행 중인데 동생이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혹시 부대 간부에게 전화가 오면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님이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쓴 이유가 이 형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쓴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일병의 월급 카드는 이 가해 병사들이 대신 관리하겠다면서 가져간 상태였죠. 아예 월급 카드를 네. 가져가 버렸어요. 네. 이야, 참 이거 폭행의 월급 갈취,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다뤘던 10대 폭행 사건하고도 비슷하네요. 여러 사람이 이제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금품 빼앗은 점은 유사하죠.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10대 폭행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함께 생활하던 원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예. 이번 일은 군대 내였어요. 물론 외부인이 민간인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군대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오픈도에 있는 공간이죠, 사실상. 네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대소변 가혹행위 사건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그런 행위는 없었는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외박을 나갔어요. 이 가해 일병과 피해자가. 예. 그런데 이 가해자인의 일병이 함께 묵었던 모텔 방에서 왜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느냐 라면서 이제 피해 병사에게 팔굽혀펴기를 강요하고 또 여러 차례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심지어 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게 하고 또 소변을 입에 머금게 하고 또 화장실에 있던 그런 대변을 먹도록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게 거죠. 참 아침 방송에서 뭐 말로 설명하는 것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불편한 얘기인데 네. 그대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신의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게 한다거나 소변을 먹게 한다거나 화장실에 있는 것도 먹게 하는 이런 일을 동기끼리 저지른 겁니다. 동기끼리요. 네, 사실 이런 인분 관련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근데 2005년에 육군 훈련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요. 네, 그땐 장교였어요. 어허. 한 장교가 화장실 청소를 잘 안 했다는 이유로 훈련병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도록 해서 공부를 산 적이 있죠. 군대 안에서는 참 기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밖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왜 이제야 알려지게 된 거죠?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 이제 동료 병사가 비일병의 피해 사실을 소대장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동료가 처음에 신고를 하고 보다 못한 동료가. 그렇죠. 이때까지도 부대 간부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제보 후에 헌병대의 수사를 의뢰하는데 여기에 나흘이 걸렸어요. 수사 의뢰만 나흘.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헌병대의 수사 의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가해 병사가 부대의 허락을 받고 외박을 나갔다 왔습니다. 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느낌이 드네요, 군에서. 네. 게다가 아까 그 군품 갈취 사건도 뭔가 심증은 있는데 끝까지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고, 네. 폭행 사건, 가혹행위 같은 것도 충분히 뭔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드러날 만한 건데도 네. 다 지나갔고. 그렇습니다. 부대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알려진 피해들도요. 피해 병사의 진술이나 가족의 증언을 통해서 일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군 수사당국은 수사 시작한 지 보름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피해 사실을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해 병사는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병사의 진술을 또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피해 병사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 소개가 안 된 거였는데 피해 병사가 겁에 질려서 지금도 제대로 진술을 못하고 있어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 피해자가 지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대로 지금 진술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더한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런 일이 있다면 밝혀내는 게 군 수사기관의 의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밝혀진 걸 보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입대 동기로부터 그렇죠. 이런 가혹행위를 당하게 된 건가? 선임도 아닌 동기한테 왜? 네, 그렇죠. 물론 선임병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군대 내에 어떤 그 폐습이 있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이번에 동기였어요. 예. 올해 4월 초에 처음 시작됐는데 같은 입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부대 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뺨을 때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강도가 점점 세진 겁니다. 뺨 때리다가 발로 성기를 걷어차고 볼펜으로 허벅지 찌르고 점점 더 과감해진 거죠. 그걸 막지 못하다 보니 결국 외박 나가서 대소변 먹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원래 폭력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강도가 점점 세지지 약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뺨 때렸을 때 바로 누군가 신고를 해서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예. 또 피해자 본인이 하지 못하면 주변에서 눈치채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아쉽습니다. 결국 폭력 행위가 더 심해지면서 피해자의 두려움은 더 커졌고 결국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이미 빠진 거죠. 그럼 처음에 왜 동기가 그랬는가? 왜 작은 폭력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는가? 이거는 네. 너 왜 부대 생활 잘 못해? 그게 다예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고요. 물론 이 군대 내 폭행, 가혹행위가 군 내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개인의 행위예요. 개인의 범죄 행위긴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작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네, 힐링 캠프라는 점. 힐링 캠프요. 네, 이름은 그렇듯하죠. 그런데 이게 이른바 관심사병들, 네, 관심사병들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요. 즉 가해 병사들과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게 정서적인 난징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피해 병사를 이 군 부적응자로 간주해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피해 병사가 두려움 때문에 진술도 잘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어떤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힐링 캠프, 그러니까 부적응자 수용소 같은데 캠프에 보낼 상황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영원히 이제 부적응자, 이제 이른바 관심사병으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이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두려움이 지금 이미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심리 분석을 하고 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킨 후에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재궁금증. 네. 병역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실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핸드폰도 쓰는 정도의 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군대에 여전히 이런 가혹행위가 남아있는가? 네. 왜예요? 군생활 하신 분들은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에서는 큰 문제 없는 그런 병사들도 군에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고 들은 대로 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성,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이 환경에서는 현실화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아이고. 네. 그리고 군 시스템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개인의 잘못, 그 개인의 일탈, 그 개인의 범죄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시할 수는 없죠. 네네, 그럼요. 시작은 그거니까. 그러고 보면 또 이거 말고도 종종 보도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가혹행위와 관련된. 그렇죠. 맞습니다. 3월에는요. 부하 간부와 가진 술자리에서 코로 술을 마시라고. 코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육군 대령이 적발돼서 직무 배제된 바 있고요. 대령이. 네, 또 작년 8월에는요.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이제 가혹행위를 한 그것도 10명에게 육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사병 간의 일, 또 간부와 사병 간의 일, 또 간부와 간부 간의 일 등 가혹행위는 군대 내에서 굉장히 많죠, 여전히.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일일이 감시하고 사전에 봉쇄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범죄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군을 비판하는 건 그러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거 압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믿고 바로 가혹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개인의 일탈 하나하나까지 다 예측해서 막을 수 없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바로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소원 수리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정해놓은 그런 방식의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이런 손쉬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그 신고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오는데 부적응자 캠프에 보내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명백한 피해자인데 이런 문자들 지금 많이 오거든요. 네, 격리가 필요하다면 피해가 없는 적절한 방식의 격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격리를 한다는 그런 그 목적하에 오히려 그 신고자에게 또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아무리 군대 좋아졌다고 해도 또 요즘 군대 보이스카우트 아니냐고 해도 우리 때는 더 했다고 말해도 군대는 군대다.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네요. 네, 조금 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휴대전화 사용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요. 또 영창제도도 폐지됐고요. 폐지됐어요.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내년에 병장 월급이
얼마죠? 54만 원. 54만 원. 저는 저 때 처음 2만 원 됐거든요. 아, 많이 2만 원 진짜 많이 돼가지고 올랐네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야, 네. 예. 물론 아직도 적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감안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죠. 사병들은 예전 군대, 요즘 군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또 지금 청년들은 지금 군대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개선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낯설고 억압적이고 부담스럽고 위험한 곳이죠. 좋아졌어도 군대는 군대. 가혹행위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병사 사망하고 있습니다. 예. 폐하 사실 신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의무복무를 시키는 거잖아요. 징집해서. 예.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무사히 안전하게 사회로 돌려보내야 할 의무까지 군에 있습니다. 군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